is open! 자,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새만금에서 야영하던 전 세계 잼버리 멤버들이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져서 철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 앵커의 픽에서 이 잼버리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지금 오전부터 지금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버스를 차례차례 타면서 이제 야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야영장에서 모든 인원이 다 철수하는 데는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야, 지금 저 화면에 이제 버스들 나와 있는데 저 버스 이제 나눠 타고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버스가 1,000대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1,000대 이상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요. 경찰은 최고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령을 하고요. 헬기 4대와 그리고 순찰차 270여 대 등을 배치를 해서 야영장 주변에 이제 교통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스도 굉장히 여러 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이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서울, 경기 등을 비롯해서 뭐 8개의 시도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전국 곳곳으로 사실 이동을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수도권이 주요하게는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숙소를 마련하는 게 또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겠죠. 이 정부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연수원 그리고 기업체와 금융기관 연수원 모든 연수 시설을 사실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다 이제 투입을 해서 분배를 했고요. 비용의 경우에는 사실 대학 기숙사가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했는데 네.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원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이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이제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영도 이제 못 하게 됐고 또 새만금이 아니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겠어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해외 여행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야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빨리 수습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많이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전에 그래도 야영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울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대회에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입장은 일단은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놀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해놨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할 수가 없고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이 K-팝 이 콘서트까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요, 사실상 대회 조기 폐막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조치는 잼버리 대회의 중단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위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기상 여건 등으로 난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스카우트 정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크게 그 세계문화체에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새만금은 더 이상 새만금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잼버리가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잼버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태풍 때문에 장소가 옮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폐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서 잼버리가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민지숙 기자, 네. 휴가 떠났던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섰어요. 맞습니다. 원래 8월 8일 오늘까지 윤 대통령 휴가입니다. 네. 하지만 하루 먼저 복귀해서 조금 전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해 현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잼버리 관련된 사항, 태풍 관련된 사항 모두 보고를 받고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일부터 휴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이걸 모두 반납하고 매일 출근을 해서 이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며 이 대응 방안 마련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지금 지자체가 영해 관광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존 잼버리의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서울시는 이 잼버리 대원들 대다수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초 내일까지 휴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루 일찍 복귀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거 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가 공식 휴가 일정입니다만 오늘 집무실로 출근을 해서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어젯밤부터 가동된 잼버리 비상 대책반에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 수속 및 숙박 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재 준비 중인 문화 행사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박진영 부기장, 당초는 지금 잼버리 대원들 약 3만 7천 명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숙소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 나왔었는데 앞서 양지민 변호사 설명 들어보니까 뭐 8개 전국 8개 시도 흩어져서 뭐 여러 가지 뭐 연수원 등등 해서 어쨌든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게 사실은 플랜 B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요. 일설입니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체크리스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굉장히 날씨가 추웠잖아요. 네네. 청와대 직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3시간 동안 체험을 하면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귀마개, 목도리,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난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실시간별로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준비가 있어야지 이게 일이 잘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애초에 잘못된 게 폐지하겠다고 했던 여가부에 이런 일을 주무부처로 맡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여가부라는 조직이 정책 조직이지 집행 조직이 아니라는 거 정부에 근무한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여기서 법령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잼버리를 위해서 특별법을 네. 만들었어요. 이 법안 발의자는 국민의힘의 이주영 의원입니다. 2018년도에요. 여기에 조직위원회에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이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과 전북 도지사가 14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종합적인 책임은 총리실에서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통할 관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고 고작한다는 것이 화장실 청소하는 그림이나 내고 그런 상황들이 실제 애초에 제대로 준비가 정부 조직이 붙어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김영민 최고위원, 지금 여가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당초 이제 숙소 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이 대원들 이제 홈스테이 할 가정들 이렇게 모집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브리핑할 때 이제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장관이 브리핑러로 나왔으니까 물어봤겠죠. 홈스테이 이거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또 이러거든요. 이게 말이 좀 서로 다 안 맞고 이러거든요. 서울 시내에 있는 자치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양한 시설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능한 자원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금 전 양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첫 번째는 대학,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총력 확보하고 기업의 연수원이나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검토를 한 것인데 네네. 일단은 대형으로 수송 가능한 그런 시설들 중심으로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왔던 홈스테이 같은 부분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다. 이게 아이디어 혼선이 차원이다.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 조정된 채로 모든 상황들을 점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응급 상황에 따라서 각종 시설들을 확보하고 있는 차원에서 나타났던 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오늘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어제 결정이 난 상황이지만 이미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잼버리가 폭염 등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새만금에 더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휴가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원래 지난주 금요일부터 휴가였거든요. 네네. 근데 휴가를 다 취소하고
그때부터 긴급 대안 마련에 대한 일들을 서울시는 쭉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해왔던 거고 이른바 플랜 B가 태풍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북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여가부에 대해서는 이 잼버리 대회가 다 끝나고 나면 분명한 문책이든 여러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가부 내에 있는 청소년 담당 업무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 잼버리에 대한 조직위원장으로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건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여가부를 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잼버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그 다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책임 소재는 충분히 그 이후에도 따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여가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양지미 변호사, 또 혼란이 아마 잼버리 대원들은 다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폐영식하고 K-팝 콘서트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안 된다, 지금 다 철수하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아니다, 여기도 안 돼서 고척돔에서 한다, 뭐 얘기 많았었어요. 이거 정리됐어요, 이거는?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11일 오후 7시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열리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6일에 원래 이 새만금 야영지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위생 문제라든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11일에 그러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태풍이 북상하면서 사실상 많은 대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 각지 이제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마지막 K-팝 그 콘서트를 즐기자고 여기로 다시 다 내려오자니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았던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고척돔으로 간다, 어딘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뭐 음향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력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부분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가장 낫겠다라는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11일 그리고 오후 7시에 최종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좀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 이용호 의원이 본인의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네. 축구 팬들에게 굉장히 실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정말 모두가 이렇게 열심인 상황에서 개최 지역 주민은 안방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축구 팬들이 우리 경기 밀린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느냐라면서 이거는 좀 옳지 못하다라면서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SNS 글을 1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자, 이 K-팝 공연 어디서 열리느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었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지금 무대가 설치되는 모습이 방금 조금 전에 사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김병민 씨,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성일정 의원이 SNS 아시죠?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실 것 같아. BTS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국방부에 요청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거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어요. 네. 일각에서 아니 잼버리 이 파행된 거 왜 BTS한테 자꾸 손 벌리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 잼버리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불필요한 언행들을 정치인들이 좀 삼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거듭드립니다. 지금 군복무에 열심히 치중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을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뚝딱 공연을 하자라고 해서 또 공연이 가능한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BTS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또 K-팝에 대한 이 공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잼버리 참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있는 K-팝 공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이 경주하는 건 맞겠죠. 근데 이걸 특정한 가수들까지 끌어내서 또 국방부라든지 이렇게 정부 부처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도 있는 이만큼 문체부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일들에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뭐 아직 기간은 좀 남았지만 어쨌든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잼버리 대회가 왜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게 된 걸까?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얽힌 것 같습니다.